저는 진짜 모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북미 간의 마쿠 접촉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이미 오갔다라고 짐작이 되죠. 네. 트럼프가 저렇게 노벨이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만면 득이만면 웃음을 웃어주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어 보여요. 엊그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워싱턴에서 온 제가 지인을 하나 만났는데 네. 제가 취재원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가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3번을 만났을 때 배석을 했던 사람에게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시간 반의 얘기 중에 네. 그렇게 치밀한 준비 그리고 그렇게 논리적인 언변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게 네. 트럼프에게 보고가 됐다고 전해줬어요. 트럼프가 지금 3, 4주 이내에 미국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미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양측의 의제도 상당히 이미 접근이 돼 있고 특히 장소도 저는 깜짝 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짐작만 합니다. 네. 문성국 장군님 앞에서 뭐 이런 짐작을 제가 함부로 하는 건 우습지만 이런 정도로 무르익었다면 트럼프의 승부사 기질로는 아마 평양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이벤트성 그리고 가장 세계 주목을 끄는 깜짝 쇼이기 때문에 네. 정말 노벨상을 하나 거머쥐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면 평양을 가고도 남을 거고 네. 평양을 가고도 남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쪽으로부터 미국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이미 제시를 받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쪽의 접촉 창구는 네. 정말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문정인 특보 이야기가 이게 잘 되면 체제 보장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 세우고 맥도날드가 평양에 들어가고 말이죠.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도보다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런 걸 얘기를 다 해줬다면 이 평양냉면도 혹시 말이죠. 이거 옥류관 서울 분점 혹은 뉴욕 분점까지 김정은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이런 옥류관을 비롯한 그동안 북한이 외화벌이를 했던 외국에 설치되어 있던 식당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내에서도 이제 북한의 사업장 같은 게 철수하도록 유엔 제재가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옥류관을 언급한 것도 그런 부분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풀고 다시 해외 여러 지점의 옥류관을 북한이 운영하는 것을 세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싶다. 경제를 좀 개선시키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도보다리에서 발전소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 잠깐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발전소를 구두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뭐 발전소 건립이나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자료가 담긴 파일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신경제 구상을 담고 있는 책자나 PT 영상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 회담 당시에도 이런 발전소나 전력 대책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가 2007년보다는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 옥류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 경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핵만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체제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다. 이런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이런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서고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는 것은 너무 섣부른 기대이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북미 수교와 좀 전폭적인 미국의 투자나 이런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판이 깔리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만찬이 길어지면서 냉면 불어가지고 고생할 뻔했다라고 하던데 아니, 평양냉면 멀리서 온 평양냉면 이 구호로도 딱 좋겠어요 식당에서요. 그 북경에는 옥류관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당일날 북경 옥류관 지점에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 남북 정상회담을 겪으면서 우리 냉면집들도 굉장히 불이 났다 그러고 청와대에 이미 지금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옥류관 냉면 지점을 개설해달라는 청원을 또 네티즌들이 냈고요. 지금과 같은 그런 흐름과 속도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네. 또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사실은 의제가 이 비핵화 문제, 남북 관계 개선, 뭐 여기에 이제 국한돼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양측의 대표단에도 경제인들은 별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회담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게 경제협력적으로 상당 부분 한 걸음 내딛은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네. 아마 이후에 있을 후속 조치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요.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CVID 방식의 비핵화를 북한이 허용하고 또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의 체제 보장, 다시 말하면 경제 제재 해제, 그다음에 수교, 그리고 대폭적인 경제 지원 그런 것들이 맞바뀌식으로 이 합의가 된다면 그것이 네. 구체적인 목표 시한과 방법까지 확실하게 합의가 되고 그게 가동이 된다면 그러면 뭐 제재가 풀릴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타워가 평양에 못 세워질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김정은의 그 모습만을 가지고 그의 진정성을 예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 번의 회담으로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분명한 건 김정은의 몸값이 확실히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마저 김정은이 통화를 혹은 만남을 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살짝 상기된 느낌이 보이던데요. 아내 리설주 여사까지요. 이 단단히 내조자 역할로 우리도 국제 프로토콜을 아는 커플입니다. 정상국가라고요. 라고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평화주를 했는데 여사께서 작은 세계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설레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옆에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네. 저 장면에서요. 물론 리설주가 소탈하게 또는 저희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히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 남편 담배 좀 끊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야당 역할까지 않았습니까? 예.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 긴 시간 동안 한 번밖에 안 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도보다리에서도 꾹 참고요. 그 담배 그렇게 잘 피우면서도 왜 본인은 참고 무엇을 보여보자 했을까요? 두 예. 사람이 말이죠.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은 담배를 피지 않는데 본인만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였다면 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영상을 보면 늘 나왔거든요. 그럼요. 북한에서 네. 보여준 영상에서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있는 그곳에 가서도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 사실 우리에게는 늘 부정적인 모습으로 각인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번 우리에게 본인의 모습 또 발언 그 내용, 특히 리설주 여사가 네. 남편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우리는 정상국가고 우리 남편은 나를 참 귀히 여기고 또 가정을 중시하는 애민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고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네. 국제사회의 가장 위협의 아이콘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나는 평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본인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런 시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먹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지속되느냐 여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 리설주까지 차에서 나올 때요. 옆에서는 아니 오른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저기 보면은요. 이 옆에 부인석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불쑥 자신이 차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수 여사까지요. 헤어질 때 보니까 귓속말까지 하고 어떤 것을 의도한 거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저 차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에 타는 차면 네. 당연히 이제 왼쪽 자리는 부인의 위치겠죠. 혼자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옆에 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뭐 앉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의아히 봤지만 그 점은 뭐 이해가 갔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지 않고 버텼다.
네. 생중계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거 보여주겠다고 했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도 뭐 우리가 여러 번 리허설을 했듯이 왜 리허설을 안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 세계 언론과 모든 시선이 다 집중이 될 때 내가 뭘 네.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뭘 행동을 하면 이게 또 부각이 될지 이런 거 정도는 준비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뭐 담배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고요. 이설주 부인 이설주 여사의 등장을 통해서는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정상국가의 지도자 커플 네. 이거에 뭐 완전히 성공했지 않았어요? 예, 사실 정의용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이설주가 나타났던 걸로도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을 방문하러 베이징을 갔을 때 그때는 정말 다른 어엿한 정상이 방문을 했을 때처럼 배우자의 역할을 또 했고요. 네. 이번에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여러 효과를 한꺼번에 네. 다 거뒀다고 봐야겠죠. 13년 만에 퍼스트 레이디로 남한에 온 리설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만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네, 저 사진을 보면은 저 때는 굉장히 애띤 모습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만찬에 동석했을 때는 정상의 부인다운 그런 어떤 모습도 일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한 의도된 어떤 노력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젊어요. 네. 30대 중반이고 그쵸. 이설주 여사는 아직 3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젊은 세대인 만큼 그 이전에 부모나 또 이 할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면모를 실제로 갖고 있고 또 그런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아마 저런 노력들은 또 저런 달라진 모습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바람은 그겁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네네. 미국의 관심은 북한 핵 문제도 있지만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인 네. 억류자들을 석방해 주는 그런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평양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김정은의 완전한 CVID 방식의 비핵화의 확답을 받아내고 3명의 네. 그 미국인들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본국으로 금의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정말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그런 지도자로서 인정받으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저희가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문화교류 많은 분들이 야, 이 한류가 유명한데 이 정상회담 프로토콜 이번 장면도 한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비주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서 존재감이 절대 사그라들지 않는 분이 있었죠. 친근하게 다가서지만 센터에서 절대 비껴나지 않는 사람, 현송월 단장. 이번에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음 기차에서 그렇지. 그리스? 스위스 아니고 그리스? 내가 참고했네. 스위스라고 들은 그리스면 잘 갔다 오십시오. 또 만나요. 예. 다시 만납시다. 현송월 씨는 가수 조용필 씨하고 만찬을 할 때마다 합창을 하네요. 뭐 그래서 조용필 씨가 지난번에는 현송월 씨가 네. 조용필 씨의 키를 맞춰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역대를 현송월 씨에게 맞춰주기도 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실제로 우리 제주도 출신의 오연준 소년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부르자 김정은 위원장이 살짝 따라 부르다가 네. 머쓱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이내 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죠? 네, 네. 그 정도로 사실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제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음악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상류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남북 문화 교류에서 뭐 레드벨벳 우리 아이돌이 가서 공연했던 부분은 북한 내부에 방송될 때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반동 문화를 뿌리 뽑겠다,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악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요. 이 자체를 너무나 확대 해석해서 북한이 마치 우리 음악을 다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이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고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만큼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고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북한 내부의 어떤 문화 인권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당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감이 허물어질까 걱정된다 얘기를 하던데요. 한 사람 더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 있죠. 네. 보면은 가장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듯하면서도 오빠와 함께 양측의 날개처럼 본인이 분명히 부여받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김여정은 뭐 공식 직함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네. 그러나 김여정의 역할은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오전에 정상회담 할 때 네. 2명씩만 배석해놓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서훈 원장과 임종석 실장이 있었고 네.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김여정 이렇게 배석을 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임종석 실장의 역할을 김여정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만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늘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의 이 정책 방향들을 수립하고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도로가 불비하다 또 남쪽이 뭐 철도가 잘 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 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역시 먼저 대표단 특사로 와서 이 경강선 KTX를 타본 그 김여정 여동생이 가서 오빠 남쪽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도 좀 바꿔봅시다. 우리도 좀 달리해서 우리도 제대로 된 그런 걸로 좀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진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네. 그것으로 그렇게 보인 것이라면 아마 결과는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위장평화공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 연출하고 그렇게 나왔다면 결과는 아마 금방 드러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의 진정성은 곧 드러나리라고 봅니다.